뉴스 속의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요. 바로 감정과 상관없이 감정과 무관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이 근무 시간 내내 지속되어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상관없이 고객을 대할 땐 그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만 내보이며 응대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고충은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콜센터에서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관련 보호법이 시행이 됐었는데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2018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에서는요, 폭언을 예방하는 문구나 녹음을 게시하고 회사가 고객과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 건데요. 또 업무 중단이나 업무 전환, 휴게 시간의 연장, 건강 장애 관련 치료나 상담을 지원할 것을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수사와 고소 그리고 고발 같은 것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조치들로만 보면 어느 정도 상담 노동자의 피해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그 감정 노동자 보호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겠다는 이런 법안이 4년 전 시행됐는데 왜일까요? 오히려 그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요. 콜센터 상담사들은 매달 폭언은 평균 11회, 그리고 성희롱은 1회 이상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과 비교하면 폭언은 약 62%, 성희롱은 14%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정말 현장에 많은 분들은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관련된 수치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그 공공운수 노조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콜센터 노동자 노동건강 실태를 보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응답자 80%가 우울증 위험군에 속했는데요. 고객이나 업체로부터 폭언이나 무리한 요구 등을 경험한 노동자도 90%가 넘었고요. 85%가 욕설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법안 이후에도 폭언 등이 똑같다는 응답도 31%로 오히려 늘었고요. 회사 보호 조치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답한 노동자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10명이 8명이 우울증 위험군이고 관련해서 법안이 시행됐는데도 이렇게 일이 반복되는 것들은 왜라고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욕설을 듣거나 폭언을 들으면 전화를 이제 바로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콜센터에서는 고객이 욕설을 할 때 응대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1차로 상담사가 직접 자제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이후로도 욕설이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ARS를 2차, 3차에 거쳐 내보낸 후에야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말만 들으면 일단 욕을 한 번 하면 경고하고 2번 욕하면 ARS 내보내고 3번 욕하고 나서도 ARS 내보내고 그 다음에야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성희롱이나 폭언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의 이 작업 중지권이나 전화를 끊을 권리를 초기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미흡한 겁니다. 예.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요. 고객이 욕설을 한 이후에도 당신에게 한 욕이 아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자동 응답기를 또 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욕설의 경계가 모호하고 고객이 상담사를 상대로 한 욕설이 아닌 혼잣말이라고 할 때도 있어서 경고 안내 버튼을 누르기가 애매한 겁니다. 애초에 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폭언을 듣고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저 잠깐 쉬고 올게요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법안에는 이렇게 이제 폭언을 들은 경우 그 업무 일시 중단을 노동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상담사에게 정해진 콜수 때문인데요. 상담사가 처리하는 콜수를 늘리기 위해 이런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상담사가 정해진 콜수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서
아무리 폭언을 듣더라도 감히 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정해진 콜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일단 그거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거고 생계가 달린 상담사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되게 힘들 수밖에 없고 대처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러면 사업자들에게 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은데 어찌 보면 이미 우려됐던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시행 이전부터 강제성이 없어서 한계를 지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업주에게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벌칙 규정은 없어서 오롯이 사업주의 선의에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건 사업장마다 감정 노동자 보호 수준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콜센터 지부 사회연대부장 얘기에 따르면요. 민간 위탁 콜센터에는 고객의 폭언을 응대한 상담사들에게 정해진 휴게 시간 외에 추가 휴게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공지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감정노동 보호 관련 교육을 할 때도 언급조차 안 했고요. 아름아름 센터장에게 요청을 해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그 악성과 강성 민원 처리 기준을 잘 따르고 상담사 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도 세운 곳도 있다고는 합니다. 잘하는 곳도 있고 잘 못하는 곳도 있다는 건데 우선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매뉴얼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려면 잘 못하는 사업주를 좀 처벌하거나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노동자들은 그 무엇보다 감정노동보호 원청 직접 책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공공운수 노조에서는 특히 감정노동 사업장의 일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불량 고객에 대한 상담 서비스 중단 규정 신설과 콜센터 산업의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법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지금 김장현 기자가 짚어주셨는데 좋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한컷 이슈는 이 청년층의 취업 문제 늘 고민거리일 텐데요. 통계청이 만 15세에서 29세에 속하는 청년층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취업 준비를 시작한 뒤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3년 이상 걸린 사람이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2년 이상 걸린 경우까지 범위를 넓히면 모두 64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어렵죠. 김장현 기자는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도 몇 년은 걸린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저도 몇 년은 걸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보신 분들은 직업 신입을 많이 뽑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4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자리를 구하는데 평균 10.8개월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이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예 구직조차 하지 않는 청년도 적지 않아 3년 넘게 실업 상태로 집에서 시간을 보낸 청년, 일명 니트족은 8만 4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빨라지면서 직원 채용을 중단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 내년 취업 시장은 더욱 강한 취업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취업 준비생들 더 힘든 요즘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이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이 4년이 됐는데 콜센터 노동자들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가해 고객들에게 더 관대한 상황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노동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법안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